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화요일을 여는 자기소개서 클리닉. 오늘의 주제는 바로 희망직무 이유입니다. 취업준비생 열이면 열, 하고 싶은 일은 분명 있지만 얼마나 간절히 그 일이 하고 싶은지를 제대로 적어야 통과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희망직무 이유라고 하는데요. 과연 취업준비생들은 어떻게 희망직무 이유를 쓰면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 클리닉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희망 직무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희망 직무 이유라고 하면은 그냥 좋아서요. 그냥 관심 있었어요.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자기소개서는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과연 어떻게 써야 될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역시나 오자 토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직무 이유 왜 어려운지 오자 토크 한번 우리 윤수희 학생부터 5글자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희망 직무하면은 혼란의 연속 이 5자가 떠오릅니다. 보통 희망 직무 하면은 그 지원 동기나 뭐 지원 포부 막 이런 거랑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게 다 겹치게 마련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눈에 띌까? 계속 혼란스러운 그 멘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혜진 학생은 희망 직무 이유란 뭘까요? 5글자로? 저는 5글자로 맨 땅의 헤딩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사실 뭐 저의 기준으로 했을 때 저의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참고할 만한 사항이 없고 제가 가진 어떤 경험이 어떻게 어필이 되는지 사실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는 표현이네요. 와닿습니다. 자, 그렇다면 취업 전문가 두 분의 입장에서는 희망 직무가 어떤 걸지 핵심 키워드 5자로 한번 여쭤볼까요? 먼저 최쌤? 네. 희망 직무를 쓰는 이유는 내가 잘할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하는 일이 있어야지만 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기업에다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저 좀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를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희망 직무 이유를 취업 전문가 입장에서 왜 써야 되는지 역시나 차 대표님도 5글자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군살 뺀 싱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지만 희망 직무라는 어떤 어필을 또 차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혼란 속에서도 아까 혼란하다라고 했는데요. 혼란 속에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군사를 싹 빼고 싱글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중요한 항목이 바로 이 희망 직무 이유이면서도 너무나도 어려운 항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좋아서라고 쓰기에는 뭔가 부족할 텐데 과연 인사 담당자들은 어떠한 응답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왜 뽑아야 할까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난주 지원 동기랑 좀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에게 매력을 좀 느낄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항목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이 지원자가 원하는 일은 어떤 것이고 또 왜 원하게 됐는가, 또 진짜 능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쉬운 일을 그냥 선택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희망 직무 이유 부분만 읽어봐도 아무래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 직무 이유를 쓸 때도 그냥 좋아서가 아닌 정말 전략적으로 잘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도 두 전문가분이 또 준비를 해오셨어요. 실제로 자소서를 써오셨는데 괜찮으셨어요? 어려웠습니다. 차 대표님 어떠셨어요? 숙제는 부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가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너무나 쓰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전문가에게 주어진 자기소개서 키워드는 무엇이었는지 그것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맞습니다. 두 분께 공통적으로 저희가 미션 키워드 드렸습니다. 공통적인 것들 바로 대학 4학년 홍보직을 지원하며 경영 전공 그리고 또 대외 활동 경험 다수 인턴 경험 없음 합점은 3.5 안팎 그리고 토익은 800점대였습니다. 단순히 이 키워드만 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나왔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정 컨설턴트가 준비한 자기소개서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모 기업에서 학생 기자단으로 일한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 글 쓰는 것을 좋아해 블로그 활동을 하다가 좀 더 체계적인 글쓰기를 하고자 기자단 활동을 했습니다. 각종 사회 문화 영역의 이슈들을 정리하고 컨텐츠를 기획하고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보다 좋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다독, 다닥,
가상량을 실천한 결과 같은 기수 기자단들 중에서 가장 많은 독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홍보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홍보직을 더 잘 수행하고자 타 전공 과목을 선택해 수강했습니다. 수업 중에 팀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광고 및 홍보 사례들을 연구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홍보에 강한 관심은 더욱 굳어졌으며 홍보 전문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방학 중에 했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단순히 판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 배운 홍보 기법 등을 적용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봉사활동, 경영학회, 2030 영어 소모임 등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학생활 속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땡땡 기업의 홍보 담당자로서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네, 가상의 자기소개서지만 정말 합격을 주고 싶을 만큼 그쵸. 아주 쏙쏙 귀에 들렸던 그런 네. 자기소개서 희망 직무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쓰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간의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두고요. 네. 이제 본인의 적성과 그리고 직무 역량이 종합적으로 직무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좀 포인트로 두고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게 해줘야만 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무에 대한 관심을 또 언제부터 갖게 됐고 또 이를 위해서 실행해온 경험들이 다수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결과를 성과로 좀 드러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실무에 바로 투입이 돼도 금방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내용으로 작성하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네. 어쨌든 누군가의 평가를 기다리는 게 참 초조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기업이 아카데미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를 뽑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언급한 이런 대외 활동들이 홍보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들이 될까요? 네, 일단 홍보직에 가장 필요한 직무 역량을 좀 탐색을 해보면 친화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 아니면 글을 쓰는 능력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이제 그런 경험들 속에서 내 직무 역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실무에 투입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번 주는 이제 최현정 컨설턴트의 자소서가 먼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와중에 굉장히 긴장하고 계셨던 분이 또 이 차 대표님인데 예. 지금 이제 차 대표님의 자소서 이제 공개를 슬슬 해봐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먼저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차 대표님께도 저희가 공통적으로 미션 키워드 드렸습니다. 앞서도 네. 설명을 해드렸지만 똑같습니다. 대학교 4학년 홍보직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학을 전공했고 대외활동 경험이 다수, 인턴 경험은 없으며 학점 3.5 안팎 또한 토익 800점대였습니다. 네. 똑같은 키워드로 또 다른 자기소개서가 나왔을 겁니다. 과연 어떠한 자기소개서가 나왔을까요? 하나생명이라는 기업을 가상으로 두고 희망 직무 이유를 쓰셨다고 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리더십이 있습니다. 땡땡대학교 광고동아리 땡땡땡과 연합광고동아리 땡땡땡땡 부회장 그리고 땡땡기획산하 전국 온라인 광고 커뮤니티 땡땡땡땡의 회장직을 거치면서 상황 대처 능력과 집단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방법을 체득했습니다. 아이디어 발굴과 프레젠테이션에 자신 있습니다. 수차례 광고 공모전 경험을 통해 기획과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쌓아왔습니다. 모 주최 대학생 광고 공모전과 무슨 공사 주최 광고 공모전에서 입상했고 사이버 고객센터의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하며 금년 3월에 시행한 사이트 리뉴얼 작업 과정에 많은 아이디어와 개선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상식이 풍부합니다. 상식이 풍부한 사람은 변화 적응 능력과 사고의 유연성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중등 시절부터 신문 구독과 독서에 흥미를 갖고 꾸준히 새로운 지식과 상식을 섭렵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현재는 일주 일독 캠페인을 친구들과 더불어 실천해오고 있고 마케팅과 경제 전반에 대한 경향을 수시로 파악하며 변화의 양상을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해에는 모 방송사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평소에는 동아리 후배들에게 멘토로서의 역할에 힘쓰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에서부터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변화의 속도와 양상이 남다른 금융보험업계의 저상장 속에서 현재 위치를 굳건히 지키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위험과 도전 정신 그리고 인내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풍부한 상식과 확실한 의사전달 능력 그리고 리더십을 꾸준히 학습해온 저는 한화생명의 비전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보험사의 인재로 자신합니다.
네, 차연희 대표님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우리 오늘 객원성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에게도 박수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길었어요. 네. 지금 숨이 차시다고 할 만큼 양이 조금 길었는데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쏙쏙 들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또 확신과 자신감이 느껴지고 작성 포인트가 어떻게 되시죠? 우선 이제 하나생명이라는 이제 금융업 중에서도 그 기업의 특성이 좀 도전적인 부분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어떤 활동 중에서 리더십적인 부분을 좀 표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했던 활동이 광고와 홍보와 관련된 이런 경험들을 표현하면서 성과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개인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좀 변화도 하고 사람들과 융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발휘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과거의 경험과 미래적인 부분을 좀 포인트를 두면서 행동 목표라는 점을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동 목표를 두고 결과를 항상 창출해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금융업이다 보니까 결론적인 어떤 성과, 수치적인 능력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좀 한 단락별로 키워드를 뽑아주셔서 전략적인 작성법을 좀 보여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는 구직자들의 입장에서 본 전문가들의 자소서는 어떤지 그 신랄한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먼저 수희 학생. 네, 지난주에 전문가분들은 굉장히 당황시켰단 말이에요. 오늘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돌직구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최쌤을 들어봤을 때 지난주에 제가 들었을 때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뭐 특별히 어떤 스토리나 이런 건 없는데 선택과 집중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구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열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서 표정 안 좋아지셨어요? 네, 저는 그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홍보직의 특성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는 소통이고 하나는 기사 작성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소통에 대한 내용보다는 자기의 어떤 성과, 과거의 성과만 너무 나열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기사를 작성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과연 그분 그 인사 담당자들의 눈에 띌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분위기 어쩌나요? 그래요. 어찌됐건 뭐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본 우리 구직자의 입장이니까 또 아쉬운 부분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이혜진 학생도 한번 전문가 두 분의 자기소개서 어떻게 봤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먼저 최현정 컨설턴트님께서 써주신 이 자소서를 보면은 저도 일단 키워드가 조금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자소서를 쓸 때 키워드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로 저를 집약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되게 나열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차연희 대표님께서 작성해주신 걸 보면은 되게 많은 다양한 경험이 나와서 다채롭긴 한데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발견했고 또 도전했고 느꼈고 이런 걸 되게 강조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 멀어지는 상황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찌됐건 뭐 구직자분들의 눈이 더 날카로울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또 이제 첨삭 지도를 많이 하신 두 분의 입장에 우리가 또 많이 귀 기울여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구직자들이 희망 직무 이유 작성할 때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뭘까요, 최쌤? 네, 일단은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어떠한 경험이 있습니다로 끝나는 문단을 많이 실수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만약에 경험이 있습니다라고만 끝나게 되면은 자소서를 읽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팩트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느꼈고 배웠고 그 기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좀 더 폭넓은 해석까지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써주는 게 훨씬 더 풍성하게 전달력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 대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희망 직무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수 부분에서 이 직무라는 부분은요, 역량하고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라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경험적인 근거를 잘 대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잘못 쓰다 보면 그 역량이 있는지가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기소개서가 좀 실수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희망 직무 이유 항목을 여러분들 쓰실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직무를 안 해봤는데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에 저 아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노하우 없을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손과 발이 조금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손과 발. 네네네. 예. 우선은 이제 직접 찾아가서 그 직무를 하시는 분을 좀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일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금융업에 지원한다. 그럼 정말 은행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지 않은 경험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현장에 계신 분들을 좀 최대한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서치 정보 검색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검색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싹싹이 잘 검색을 해서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스펙을 쌓긴 쌓았는데 굉장히 많은데도 뭔가 이렇게 너저분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것도 좀 실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너무 많은 너저분하게 예. 카페테리아식 이런 이제 직무 능력을 표현하기 스펙을 쌓게 되면은요, 회사 입장에선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직무를 하다가 다른 업무로 아니면 이직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회사에 대한 연수를 좀 더 오래 보지 못할 수 있어서요. 너무 많은 스펙을 쌓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예. 그렇다면 이제 구직자 두 분의 자기소개서를 또 먼저 만나봐야 될 시간입니다. 수희 학생부터 만나볼 차례인데 어떻게 공개해도 괜찮은 거겠죠? 지난주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예. 제가 열심히 고쳐봤는데 네. 아무래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받고 싶긴 해요. 그래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수희 학생이 자기소개서 희망 직무 이유 부분 많은 기업에 실제로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어릴 때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 위층에 신문사 지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신문을 접했고 뉴스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상업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신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신문을 읽으며 기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책을 좋아해 고등학교 동아리로 도서관을 선택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으며 동아리 내에서 문집을 출판하는 업무를 맡아 동아리 멤버들의 글을 모아 편집하고 저 역시 꾸준히 글을 쓰게 됐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학교 공부에 매진하기도 했지만 자본주의 연구회 등 사회 관련 포럼에도 참석하며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사회 현상 중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뒤에 중문과 수업 외에도 중국 학생들과 함께 본과 수업인 경제학 원론과 정치경제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저의 왜라는 질문과 세상을 향한 호기심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직업으로 기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며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지식인, 멋진 기자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윤수희 학생도 굉장히 전문가 수준이네요, 이제. 네,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의 전문가도 같은 입장이실지 예. 차인희 대표님부터 독한 코칭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독한 코칭 앞에서 좀 잘된 부분을 좀 먼저 좋아요. 설명을 네네. 드린다면 우선 상황, 행동, 결과라는 측면으로 잘 나눠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주었는지 각 항목별로 잘 구분해서 썼기 때문에 전달력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결과적인 측면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보면은 신문을 놓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그 신문 중에서도 어떠한 분야를 내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봤다던가 이런 조금 더 행동적인 것을 구체화시키는 거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꾸준히 편집 활동을 통해서 출판 업무를 했다라고 했다면 근거적인 경우에서 어떠한 출판 책을 냈는지 몇 권을 냈는지 조금 더 정량화시키는 방법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국에서의 어떤 관심 부분을 이제 두셨는데 너무 이제 학생으로서 공부 관점으로만 봤던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 부분보다는 제가 많이 바꾼다면 중국 유학 시절에 경제학 원론과 정치 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학생들과 어떤 논의를 해봤다던가 중국에서의 어떤 상황을 이제 이런 형식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잘된 점과 또 부족한 점을 잘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주셨고요. 현정 쌤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저는 이제 기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기사를 많이 작성해 보신다라고 하면 결론을 먼저 쓰는 것 중심으로 체계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성장 과정 속에서 내가 이쪽 기자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과정이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구구절절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런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쓰셨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저는 이런 기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왔습니다라고 거꾸로 쓴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자로서 가지고 있는 역량이 훨씬 더 잘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 주도 이렇게 조금 이제 조언을 들어봤는데 뭔가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그러니까 토닥토닥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한데 어디를 좀 수정해야 될지 감이 좀 오나요, 이제? 근데 전 두 분이 오히려 기자 직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문가시잖아요. 네. 주괄식 막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참고해서 더 기자스러운 그러한 자소서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계속해서 이 코너 함께 하다 보면은 정말 완벽한 자기소개서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이제 또 이혜진 양의 자기소개서 희망 직무 이유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나 예능 PD를 희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공개해도 괜찮은 거죠? 지금 앞서서 이렇게 지적받는 거 보니까 좀 떨리기는 한데, 네, 그래도 저도 객관적인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혜진 양의 자기소개서 희망 직무 이유 역시나 우리 박서진 씨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만화 이상한 나라의 폴에서 시간이 멈추는 순간 저에게 TV 프로그램이 그랬습니다. 주인공 폴이 현실 세계는 잠시 잊고 환상의 세계로 떠났던 그때처럼 프로그램에 푹 빠져 방금까지 걱정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새까맣게 잊고는 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 하나의 작은 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나를 위해 기꺼이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웃음 속에 스며든 위로를 이제는 모두에게 다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코 흘리게 어린아이부터 설거지하던 어머니,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신나게 웃고 또 이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대중의 시선을 읽고 이를 영리하게 프로그램에 대입할 수 있는 일, 특별한 감각을 지닌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모모모 기업에서 그 역량을 마음껏 펼쳐 보이겠습니다. 네. 직무에 대한 어떤 호감, 친근함을 굉장히 잘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분들은 어떤 코칭을 해주실지 먼저 최현정 컨설턴트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이혜진 학생의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이제 그림은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추상적인 그림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뭘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표현을 특별한 감각을 지녔다고 했지만 뭘 가졌을까라고 하는 의문만 좀 남게 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보완한다면 멋진 예능 PD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차 대표님의 코칭도 좀 들어보죠. 우선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자기소개서를 밤에 썼는지 낮에 썼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 첫 번째 의문사항이 좀 있습니다. 언제 썼어요? 밤에 썼던 것 같아요. 역시 읽혀졌습니다. 너무 감성적이었나요? 예, 너무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 됐던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밤에 절대로 쓰지 말아라. 그래서 감성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우선 있었고요. 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봤을 때 아직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보지 않으신 분 같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감각을 지녔다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는 오히려 의문을 줌으로 인해서 이 능력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는 그냥 무엇을 본 거다. 봤다. 이걸 보면서 내가 뭘 느꼈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요.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PD의 어떤 직무 분석을 좀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혜진 양도 조금 독한 코칭을 받았어요. 허되게 당했어요. 네, 좀 어디를 수정해야 될지 이제 감이 좀 오나요? 네, 우선 저도 항상 걱정이 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어떤 추상적인 인재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무엇보다 밤에 쓰는 거를 지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 되게 이성적인 생각이 올라왔을 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오늘 조언을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전문가분께서 희망 직무 이유 잘 쓰는 비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 대표님부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아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하시는지 정말 책상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는 것부터 퇴근할 때까지 어떤 일을 하고 주 단위는 어떤 일을 하고 월 단위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메모를 하시다 보면 그 일에 대한 역량이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나와 대입해 보셔서 네.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사에 필요한 그 채용 공고들이 나오게 될 때는요. 같은 직무더라도 회사마다 조금씩 공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직무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최현정 쌤도 좀 잘 쓰는 노하우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직무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지만 이제 직무 전문가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들에서.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렇게 대입하기 위한 경험들이 이렇게 갖췄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식과 경험 중심으로 쓰시되 거기 안에 이제 성과를 조금 더 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얻은 것이 무엇인데 그 기업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마음